안녕하십니까. 대구의사 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더 많긴 한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 의학적인 지식들 아니면 의학적인 상식들 이런 것들을 다 바꾸셨다면 제 얘기를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이제 병을 치료할 때 환자들한테 항상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식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죠.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항상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항상 술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을 접대하다 보면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먹기 싫은 술도 먹어야 되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른이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폐가 있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생활 습관, 부모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성인을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성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도 자기가 안 들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하지만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는 부모가 서빙하지 않는 어떠한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더더욱 좋은 겁니다. 부모의 생각만 바뀌면 아이는 반드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실천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아이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게 집사람을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엄마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아이가 못 먹거나 아니면 굶거나 못 마시거나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과자라도 주려고 하고 초콜릿도 주려고 하고 마트에 가서 아이가 졸으면 좋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와이프의 이 생각을 바꾸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한테 해주는 거는 아무런 힘든 게 없어요. 다 주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아이 옆에서 아이를 컨트롤하고 있는 엄마의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심한 말도 하고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치료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엄마의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때도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이런 음식은 피하시고 운동하세요 얘기를 해도 본인이 안 움직이고 본인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처음부터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집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불쌍한 게 엄마예요. 자기 속으로 난 새끼가 좋지 않다. 혹시 내 잘못이 아닐까? 별의별 생각 다 들고요. 주변에서 보는 눈총, 시어머니, 친척, 다 한마디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스트레스를 다 감내해야 되고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정신 차리고 공부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엄마의 정신 상태가 황폐해지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같이 보시고 또 실제로 이 케어를 하는 주체자를 잘 설득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중금속과 팝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이런 원소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세슘, 구리, 철, 몰리브덴, 이런 원소들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들이에요. 이게 비율적으로 유지가 돼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크게 보면 우리 몸의 66%는 물이고 15% 정도는 지방이고 나머지 단백질이고 뭐 이런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깨지는 게 무언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인입니다. 우리 몸의 비율,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놔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하루에 배출하는 물의 양이 2.5리터에서 한 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셔야겠죠. 만약에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그죠? 갈증이 나고 죽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은 어떨까요? 우리 몸에 15% 정도의 지방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우리 몸에 지방이 10%밖에 없다. 너무너무 줄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지방이 없으면 호르몬 계통이 무너집니다. 여성 호르몬도 굉장히 무너집니다. 특히 아주 말라 있는 분들이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몸 좋은 헬스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근육 있고 이런 분들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성기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유 어쨌든 지방이 부족해도 문제고 지방이 과해도 문제고 적정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중금속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웬 밸런스 이야기를 하느냐. 자, 굴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밸런스가 중요해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중금속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쓰이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지만 중금속은 있어서는 안 돼요. 수은, 납, 대표적인 거죠. 이 친구들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사 사이클에도 문제가 되고 세포의 리셉터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세포 자체에 들어가서 DNA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중금속 자체가 항원이 돼서 우리 몸에 염증을 올리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염증에 대해서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필요할 때만 염증 반응이 나오면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금속이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잘 몸에서 배출이 안 됩니다. 아니 들어왔으면 나가면 좋은데 잘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른도 아니고 애가 무슨 중금속에 노출됐다고? 아이는 매우 작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포 하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언가 중금속에 노출이 됐다든지 태어나서 중금속에 노출이 됐다든지 요즘에는 미세먼지 자체에도 중금속이 타고 들어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폐에서도 걸러주지 못하고 콧구멍으로도 걸러내지 못하고 우리 호흡기, 우리 피부로 직접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 중금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TCA 사이클, 미토콘드리알 디스펑션의 여러 가지 기전으로 작용을 합니다. ATP 생산 자체를 막기도 하고요. 세포막에 있는 채널을 막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중금속에 의해서 막히는 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금속을 배출해야 된다. 내가 중금속에 노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너무 오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은이 차단하는 기전하고 납이 차단하는 기전이 다릅니다. 수은이 많아질수록 그 차단하는 기전이 좀 더 안 좋겠죠. 더 차단을 많이 시키겠죠. 그러면 수은량이 막 늘어나면 결국은 거기가 딱 끝나겠죠. 그때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수은 중독이라는 게. 납도 마찬가지예요. 납도 조금씩 방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았을 때 납에 의한 중독 증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수은 요만큼, 납 요만큼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수은이 이만큼 있는 증상 비슷하게 요만큼 있는 애들이 시너지가 생겨서 얘도 맞고 얘도 맞기 때문에 증상이 더 빨리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금속에 적게 노출됐다 하더라도 종류별로 애들이 골고루 다 차단을 하게 되면 이만큼 수은이 중독된 거 이상으로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한 동네, 너무나 맑고 평화로운 동네에서 납공장에서 납만 노출이 돼갖고 우리 몸에 증상이 나오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납이 노출이 돼야 되겠지만 다양한 중금속이 항상 불어오고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심한 공해가 아니더라도 골고루 들어오기 때문에 시너지에 의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팝스라고 해서 우리 몸을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이컵, 플라스틱, 매연,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화학물질, 인공 감미료, 색소, 방부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항상 노출이 됩니다. 종이컵에 물을 받아서 드시고 반쯤 드시고 내비뒀다가 한참 후에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물 맛이 다릅니다. 무언가 물에 녹아서 맛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몸에 안 좋은 팝스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과 팝스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고용량은 아니더라도 골고루 들어왔다 치면 이게 각각의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많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중독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종류별로 골고루 들어왔을 경우 우리 몸에는 저용량이라 하더라도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팝스의 가장 흔한 기전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호르몬하고 이 팝스하고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호를 전달할 때는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방식을 이용하거든요. 자, 호르몬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똑 들어가서 딱 맞네. 그래서 신호가 가는 건데 팝스는 요 신호가 비슷해요. 분자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엉뚱한 애가 가서 딱 붙어갖고 신호를 전달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몸이 교란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항상성,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고 세포막이 물질을 투과하고 받을 때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금속과 팝스에 의해서 교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어떠한 공장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어요. 그 마을 사람 다 걸립니까? 다 걸리지 않아요. 일부 몇 명만 걸립니다. 우리는 난리가 나죠.
저 공장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굳이 몸에 안 좋다는 거를 다 마시고 먹고 쓰면서 내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 사람들 다 괜찮은데 내가 안 걸릴 거라고, 내가 나의 건강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이유 어쨌든 벌써 증상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당장 끊어야지. 당장 피해야지. 그 폭로로부터 당장 끊고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금속과 팝스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딴 사람은 괜찮으니까 우리 애한테 먹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팝스는 피하면 됩니다. 중금속은 이미 체내에 축적된 게 나가게 하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여러 가지 킬레이션 방법이 있는데, 어른 같으면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지만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건강하게 조금씩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중금속과 팝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농약에 대해서 또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치료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